안녕하세요. 리노TV 리치노마드입니다. 오늘은 은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갑자기 웬 은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노후 대비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요즘에 이제 그 파이어족을 꿈꾸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이 이야기가 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주된 직장의 퇴직 연령이 평균 49.3세다 뭐 이제 이런 주제로 영상을 하나 찍었었는데 그게 조회수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은퇴 준비는 어떻게 잘 되고 계신지,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년 퇴직이나 뭐 희망 퇴직 또는 이제 구조조정이겠죠. 또 요즘은 이제 조기 은퇴, 아까 얘기했던 파이어족을 꿈꾸는 분들이 많아서 다양한 방식으로 비자발적 혹은 자발적으로 은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막연히 빨리 회사 그만뒀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 나 회사 그만두고 나면 뭐 하지?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은 해보셨겠지만 구체적으로 뭔가 설계를 해본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막상 닥쳐서 나 이제부터 뭐 해야 돼? 그때 가서 생각해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근데 이게 참 은퇴라는 게 아이러니하게도요, 누군가는 하루라도 더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지난번에도 그 조사 때 보니까 뭐 70 몇 세까지 일하고 싶다 뭐 이런 조사가 결과가 나오고요. 누군가는 하루라도 더 일을 빨리 그만두고 싶다. 나 진짜 이 회사 생활하는 거 너무 싫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난 놀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은퇴하고 난 이후에 뭘 할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제를 어떻게 다뤄봐야 되나 하고 이제 뒤지다 보니까 연관 검색어들이 재밌게 나오더라고요. 재밌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은퇴 자금이 당연히 이제 가장 큰 부분일 거고요. 은퇴 후의 삶, 그리고 은퇴 후에 행복한 삶, 어떻게 해야 이제 행복하게 살 거냐, 그리고 은퇴 후 뭘 할까, 뭐 약간 이런 내용들, 아니면 은퇴 후 노후 생활, 은퇴 후 직업이라는 또 단어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나서도 또 뭔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들이 연관 검색어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인 문제겠죠. 은퇴 자금. 이게 이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뭐 이제 예금을 해놨다든가 월세 같은 게 뭐 있다든가 이런 현금 흐름이 있으면 또 아주 해피해지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노령화가 심해지고 퇴직 연령이 이제 뭐 빨라지는 대신 뭐 살아가야 하는 날들은 더 많아지니까. 요즘 그래서 월배당 ETF에 관련된 뭐 이 기사들이나 뭐 매체, 블로그, 유튜브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모 증권사에서 그 새로 상품을 출시를 했더라고요. 증권사인지 운용사인지 쪽에서. 주식시장이 어려워서 이제 배당 상품 쪽으로 포지셔닝을 갖고 가는 이제 뭐 증권사나 이런 쪽에 전략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럴 거고요. 우리나라에도 어찌됐든 월배당 상품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반갑습니다. 맨날 미국 것만 찾았는데 말이죠. 제가 맨날 배당주 얘기를 했던 이유는 사실 이제 이런 월급을 대체할 만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이었는데, 사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은퇴 후 삶이 이제 뭐 어떤 노후의 멋진 황혼의 어떤 멋진 삶을 꿈꿨던 분들한테는 악몽처럼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하나씩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자금 문제에 있어서는 생애 주기는 물론 그 연금 보릿고개라고 하는 이 기간 등을 감안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걸 감안해서 자금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를 감안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65세부터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개인연금 저도 들어가 있는 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연금을 55세부터 받을 수 있거든요. 신청을 하면 55세부터 65세까지 나오게 10년 동안 나오게 하면은 그래도 금액이 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뭐 조금 더 고민해야 되겠지만 10년간 55세에서 65세까지는 개인연금을 받고요.
아까 뭐 49.3세가 뭐 주된 직장 이런 얘기했는데 49.3세부터 55세까지 또 먹고 살아야 될 거잖아요. 뭔가 추가적인 일을 하든지 아니면 그동안 해뒀던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좋아하는 배당주나 이런 쪽에서 배당이 나오는 구조들 이런 걸로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 세 가지가 차곡차곡 쌓여서 3층으로 가면은 뭐 가장 행복하겠죠. 물론 이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 말고 여기에 퇴직연금도 추가될 수 있겠고 이제 그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저는 퇴직금 벌써 다 까서 딴 데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썼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작은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되겠죠. 그 뭐 재테크에 관련된 얘기들은 사실 이 채널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요 얘기는 오늘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일단 은퇴 후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취미생활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취미생활을 뭐 1년 365일 할 수 없거든요.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이게 또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도 생기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살짝 뭐 부수입도 생기면은 더 좋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블로그도 하고 있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글솜씨가 좋으신 분들은 뭐 책을 쓰는 과정도 괜찮겠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고 거기에 소소한 수입 기반이 만들어지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우리가 사는 모습이 회사에서 원하는 일,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들의 중심이었다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무엇이며 내가 의미를 만들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쭉 써내려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씩 지워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전국에 저 같은 경우 야구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전국 야구장 가보기, 이거는 저는 벌써 미션 클리어 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야구 직관하러 가는 것도 있고 테니스 메이저 대회 뭐 직관 가는 거 뭐 이제 이런 것도 제 버킷리스트에 있습니다. 뭐 아들과 단둘이 여행 가기, 딸과 단둘이 여행 가기 뭐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그 남는 시간 동안에 이걸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고 하는 과정들이 또 재밌거든요. 저는 다다음 주에 이제 그 테니스 대회가 국내에서 하는 대회들이 있어서 그거 이제 관람하려고 티켓팅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일들을 중심에 놓고 계획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한 번에 안 바뀌거든요. 처음에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맨날 회사 아침에 7시에 나갔는데 이제 이런 삶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시간의 여유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좀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이런 은퇴 생활을 즐기자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이걸 조금씩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이 아껴지면 그 시간 동안 아침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산책을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커피 한 잔 딱 타놓고 밖에 풍경을 구경한다든지 이런 이제 나만의 루틴들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예전에는 이제 일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갔고 주말에도 뭐 저녁에도 집에서 계속 일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방법들을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이었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생산적인 일들을 자꾸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회사 사람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과의 이제 친분 쌓기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테니스를 좋아하는데요. 테니스 클럽도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주말에 활동하는 클럽에서 뛰었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평일날 오전에 아침 일찍 뭐 6시 반부터 아침 10시까지 하는 또 클럽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또 그런 데 가서 아침에 출근 시간이 세이브 됐으니까 갑자기 남았으니까 이제 그런 데 가서 운동하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는 과정을 갖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아마 이 얘기가 조금 되게 멀게 느껴지실 수 있고 나중에 닥치면 뭐 노는 거야 뭐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준비 과정이 없으면 굉장히 공허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닌가? 뭐 나만 약간 소외되고 남들은 되게 열심히 살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이러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사는 이제 그
그런 훈련도 필요한 거고 연습도 필요한 거고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본 겁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와닿았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뭐 파이어족을 꿈꾸시는 분들도 내가 파이어족이 막상 되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도 조금은 설계를 해놓고 나야 그래야 조금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